네, 안녕하세요. 시리우스학원에서 물리를 가르치고 있는 황승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재학교 캠프 대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영재학교에서 이 캠프 대비를 진행하는 목적은 무엇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설명회를 준비했고요. 이 설명회를 통해서 캠프 대비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순서를 말씀드리면요. 영재학교에서 왜 3단계 전형을 실시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초점을 맞추고 얘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게 되면 영재학교에서 어떠한 전형들을, 어떠한 걸 가지고 3단계 전형을 실시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 과정들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잘 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적을 먼저 다뤄보려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슬라이드를 한번 살펴보시면 각 학교별로 3단계 전형을 부르는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영재 캠프라고 부르는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은 캠프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근데 뭐 영재성 다명평가라고 부르는 학교들도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설명회를 들으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마다, 지원 학교마다 캠프 일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일정들을 명확히 확인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영재학교가 3단계 전형을 실시하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재학교의 설립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생각해보면 영재학교는 이공계열에 대해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단순히 대학을 잘 가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대학원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박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공계 인재를 양성하는 게 주된 목적인데, 그러면 학생들을 선발할 때에도 이 학생이 그러한 자질들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보면 과제 수행 능력이라든지 과학 탐구 능력, 글로벌 과학자로서의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역시 이 또한 다 아까 말씀드린 영재학교의 설립 취지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바뀐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서울 기준인데 다른 학교들은 명확하게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내용은 없었고요. 서울은 명확히 발표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2022학년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좀 심각했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실험 평가나 조별 활동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대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시험과 글쓰기로서만 선발을 했었죠. 근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2023학년도에는 실험평가를 명확히 하겠다라는 부분도 들어있고, 과학 글쓰기는 이어서 진행을 하고, 이뿐만 아니라 과제 수행 능력 평가라고 해서 여기서는 협동성, 리더십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은 어떤 조별 활동이 될 것이다, 조별 프로젝트나 뭐 이런 것들도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해 보실 수 있고요. 이러한 변화는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영재학교들에서도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단계 전형의 목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글로벌 과학인으로서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당장 과학적인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 두 부분으로서 3단계 전형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3단계 전형을 위한 필수 소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학생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사고라 하면 무엇이냐면, 어떤 현상을 꼼꼼히 관찰하는 능력도 일단 필요하고요. 그 관찰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제의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문제 상황이 있을 때 가설을 설정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맞춰서 가설을 설정했으면 그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이나 조사들을 어떻게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조사 결과나 실험 결과를 다시 분석해서 가설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반복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과학적 사고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단순히 그냥 나는 과학 공부를 잘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꼼꼼하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그게 캠프 3단계 전형에서 명확히 드러나야 된다는 점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성이나 협동 능력도 제가 아까 빨간색으로 강조하지 않았지만 학교별로 다 들어있었던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나중에 글로벌 과학자가 되긴 하는데, 뭐 세상을 이제 혼자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만 뭐
나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검증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들어있고, 이 부분이 가장 많이 검증되는 부분은 인성 면접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조별 활동에서 주로 학생들의 성향 같은 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3단계 전형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먼저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성 면접, 자소서 면접,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에는 심층 면접이라고 했고 요즘엔 영재학교에서 창의 면접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성과 자기소개서 면접은 같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따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회적인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주고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이 명확히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듣기로는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조를 암송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라고 자기소개서에 썼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지금 당장 생각나는 시조 하나를 바로 암송해 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학부모님들께서도 학생들이 평소에 자기소개서는 명확히 숙지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학생들 중에 분명히 자기소개서 쓸 때는 본인이 쓴 내용을 명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조사를 했든 실험을 했든. 근데 나중에 영재고 2단계 전형이 끝나고 나면 그 내용들을 다 까먹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면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 자체가 본인이 한 게 맞는지 검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명확히 숙지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창의 심층 면접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학적인 문제를 주고, 보통은 이런 문제들은 단답형 문제는 아니고 소문항들도 많고요. 서술형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분 정도 풀 시간을 주고 15분 정도 면접관에게 설명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문항들은 특징이 뭐냐면 15분 안에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냐면, 15분 동안은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게 본인들이 어떤 설계나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면접관들과 대화를 통해서 답안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론 및 글쓰기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토론은 몇 년 동안 진행을 하다가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는 이제 사라진 부분이고요. 이런 토론을 하던 학교들도 글쓰기로 대체가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과정 다 학생들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의 논리력, 과학적 사고력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험 및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개인 활동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조별 활동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 거는 그냥 평소에 사고하는 정도만 이제 파악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학생들이 과학을 좋아했다고 하면 실험을 해본 경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조별로 어떤 프로젝트를 해본 경험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했었는지 확인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부분은 시험 평가가 될 텐데, 시험은 지필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지필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께서는 2단계 전형과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2단계 전형에서 좀 더 서술이 짧았던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서술들을 길게 해서 시험을 내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작년인가 대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이슈와 연관지어서 문제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5030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시속 제한 달라진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을 제시문으로 주면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게 하는 것 첫 번째, 그리고 그걸 과학적으로 계산하는 것들이 밑에 나오는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술형 문항들이 출제된다라는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를 하나 이제 들어드리면요. 3단계 전형에서 면접 주제를 공개한 학교는 이제 3종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제시문이 일단 길게 있고요. 내용을 설명해 드릴 건 아니고 어떤 그래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제시문이 쭉 있고 그래프들이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지 5개 정도의 소문항으로 물어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면접관들에게 설명을 하는 과정이 창의 심층 면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영재학교가 어떻게 전형을 실시하고 3단계 전형을 왜 실시하는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재학교 3단계 전형에서 정확하게 잘 학생들이 답안을 서술하고 혹은 영재학교 3단계 전형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과학, 수학만 좋아한다고 해서 그 내용만 알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나 이러한 내용들까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이 사실은 접하기는 학생들 나이 때에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진 않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굵직굵직한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단순히 알아두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그 주제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근거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연습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도 명확하게 숙지하고 넘어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자기소개서를 어느 정도 첨삭을 해주면서 학생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소개서를 쓰는 순간에는 명확히 이해를 한 건 맞지만 그래도 그 제가 도와주기 전까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미세하게 틀린 부분이 있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수정해 주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면접관에게 들키게 되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실제로 이 자소서를 쓴 게 아니고 활동을 한 게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정말 전문가처럼 설명할 수 있게 꼼꼼히 준비하고 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논리적으로 말하는 연습이 되게 필요한데요.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보시기에 자녀분들이 평소에 뭐 내신이 좋고 어떤 대회를 나가고 뭐 이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되게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몇 년 동안 캠프를 진행해 온 결과 의외의 결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는 질문을 하면 논리적으로 대답을 잘하던 친구들도 면접을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본인들이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뭐 아예 긴장을 해서 얘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걸 보면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사실 학생들이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겪어보지 않은 상황 자체가 본인에게 위압감으로 다가오는 경우죠. 제가 겪었던 경험으로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리면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면접을 잘할 수 있나 이런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제가 이제 과거에 회사 면접을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25살 때쯤. 그때 면접을 보러 갔을 때 한 사람당 30분씩 면접 시간이 주어지고 면접관은 3명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두 번째 순서였거든요. 근데 앞에 첫 번째 순서로 여자분이 들어갔는데 나오는 순간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나온 걸 제가 봤어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 상황에서는 엄청난 긴장을 하게 될 거고 들어가서 분명히 말을 잘 못하면서 면접이 꼬이는 상황들이 발생할 겁니다. 근데 학생들에게 사실 생각해보면 앞에 사람의 면접은 앞에 사람에서 끝나는 거지 그 사람에게 다시 영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마인드 컨트롤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긴장이 되긴 했지만 그냥 들어가서 나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그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내가 잘 설명해 주자, 이런 마인드셋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첫 번째 질문이 그냥 핸드폰 뭐 쓰냐 였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어려운 거나 뭐 이렇게 다툴 만한 주제들이 생기는 건 아닌데 본인 스스로 뭔가 그 부담감에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배제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창의 심층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문항을 잘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항을 잘 풀 수 있게 항상 창의 유형의 문제들은 연습을 많이 시켰고, 그래서 요거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학원에서 나눠주는 창의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과학 잡지나 기사를 통해서 최근에 이슈가 되는 주제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내용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내용들을 역시 논리적으로 잘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왜 그래? 라고 물어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거쳐서 답을 해야 되는데 그냥 4단계만 툭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4단계에서도 한 단어만 던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사실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과학 글쓰기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런 글쓰기에서는 과학적 방법론들도 무슨 법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학생들이 숙지할 필요는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글쓰기를 또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요를 작성하는 연습도 해봐야 합니다. 근데 중등교육 과정에서는 사실 개요 작성하는 걸 크게 가르치진 않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과학 글쓰기를 해봐라 라고 하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신의 생각나는 순서대로 그냥 처음부터 적는 거죠. 생각나는 순서대로 처음부터 글을 적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일단 분량이 뭐 예를 들어서 500자다라고 했을 때 500자 전체를 서론만 쓰고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글의 뼈대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글을 쓰다 보니 일단 글 전개 자체도 논리적일 수는 없고요. 그리고 분량을 잘 못 맞추고 이러한 부분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요 작성 연습은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글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잘 쓴 글들에 있는 정보들을 본인 스스로 정리하고 이해하는 과정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약하기 같은 경우도 이제 글쓰기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 실험이나 설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봐야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 보고서 작성이나 실험이나 이런 것들은 경험을 당연히 해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떤 특정한 과목이 나온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물화생지 모두에 대해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연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실험을 많이 한 친구들은 사실상 머릿속에 어떤 프로그램처럼 이런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문제를 인식하고 관찰하고 문제 인식하고 가설 설정하고 실험은 어떻게 설계하고 실험 진행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많이 안 해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버벅이게 되고 정확한 단계를 수행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별 활동이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으냐라고 보면 서울과학고의 3단계 전형의 모습을 보면 명확하게 리더십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들도 보면 명확하게 협동심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어떤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상호 간의 협의에 의해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연습은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뭐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팀을 이루어서 이런 과학적 사고를 하면서 최선의 결과를 끄집어내는 게 필요하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경험을 해봐야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마 제가 쭉 설명을 드린 걸 가지고 받아들이셨을 때 이 부분은 그래도 도와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부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저희가 2단계까지 분명히 잘 가르쳐 놓은 친구들이 3단계에서 탈락하는 걸 저희는 절대로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고 어떻게 하면 거기서도 합격할 수 있는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시리우스 학원 같은 경우에는 면접 대비를 할 때 물화생지 선생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물화생지 선생님과 인성 면접도 다 같이 하고 자소서 면접도 다 같이 하고 심층 면접도 다 같이 합니다. 실제로 실제로 면접에서 어떤 주제로 나올지는 몰라요. 그리고 담당자가 어떤 선생님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명확하게 이제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면접 과정을 할 때는 예상했던 바와 다른, 즉 말을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을 못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뭐 의외로 말을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이 너무 빠르거나 알아듣기 힘들거나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저희는 저희 선생님들이 질문하는 거 그리고 학생들이 대답하는 거 모두 즉 면접 시작과 끝까지를 모두 다 녹화를 해서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송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 영상만 송부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채점 기준을 나누어서 채점을 했고 그거에 대한 평가서를 함께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뭐 면접을 한 번만 진행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 번 반복할 때 그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분명히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학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과학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과학 글쓰기와 관련된 뭐 서적을 읽어볼 수도 있고 뭐 내용들을 찾아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굳이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정리해 놓은 자료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과학적 설명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수업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과학 글쓰기에 있는 주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설명 방법에 대해서 뭐 어떤 연역적 설명 모델이다 뭐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나눠줄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쓰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료들이 여러 개가 다 중첩됐을 때 그중에 좋다라고 생각되는 가장 지금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자료를 쓰기 때문에 이 주제는 쓰진 않았는데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주제들도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험 설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뭐 실험을 그냥 보여주거나 아니면 뭐 그냥 실험에 대한 이론을 가르치는 것들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해볼 수 있게 저희는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조별 프로젝트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조별 활동 같은 경우를 할 때 서로 소통하는 연습도 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평가서와 그 다음에 보고서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창의 설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험을 하는 건 아니고 사고 실험을 하고 결과를 정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걸 하는 과정에서 뭐 지필 시험 같은 경우도 준비가 된다. 그리고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주제일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도 준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과거에 조별로 진행했던 부분인데 비행기에 대해서도 과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뭔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실험도 해보고 했던 내용이었고, 뭐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저희가 이거를 2019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 종이 비행기를 했었는데 2020학년도 입시인가에서 어느 학교에서 종이 비행기를 날린 적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주제들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영상을 그냥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했었는데 뭐 제가 그 영상 편집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뭐 그렇게 잘 보이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기 있는 걸 한번 보면 종이다리 만들기를 해서 학생들이 책을 쌓고 이걸 이제 조별 과제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몇 권 쌓았는지에 따라서 각자 이제 다른 포상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학생들에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봐라라고 정해주면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는 디자인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각자 정말 창의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낸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이런 걸 진행할 때는 저희가 역시 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학부모님께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가 올해는 어떻게 진행할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이제 월수반과 화목반이 있게 되는데 둘은 이제 같은 걸 진행하고 간단하게 어떤 내용들이 있나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인성 면접에서 자기소개서 면접을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심층 면접이 아까 했던 뭐 창의 심층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창의 설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과학 글쓰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실험 및 보고서도 진행을 하고, 새로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자료 해석 및 요약이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캠프에서 어떤 주제가 발표될지 모르는데 그냥 단순히 기사만 많이 읽어봐라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글들을 엄선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요약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해보는 연습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자료 해석이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자료 해석이나 글쓰기나 창의 설계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랑 저희가 붙어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보통은 캠프에서 면접 준비를 시킨다라고 하면 면접을 위한 문제 푸는 시간 뭐 15분, 그 다음에 심층 면접 시간 15분, 그 다음에 인성 면접 시간 뭐 15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시간 중에 45분만 이 학생이 진짜 뭔가 캠프다운 걸 하고 가는 게 아니냐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남는 시간 동안에 학생들이 정말 얻어갈 수 있게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하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고, 항상 세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상담실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설명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는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단계까지 함께 했던 친구들이 3단계에서 실패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3단계 캠프 과정을 통해서 뭐 짧다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좀 발전을 하고 실제 그런 캠프 현장에 갔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캠프를 진행할 수 있게, 그래서 정말 본인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내서 합격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항상 이런 식으로 좀 고민하면서 스케줄도 짜고 자료들도 선생님들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나누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캠프에 관심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 캠프에 좀 많이 참여하셔서 같이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에 이제 뭐 음소거 해제 때문에 제가 조금 늦게 확인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영재 캠프 설명회가 아니라 뭐 내년도 입시 설명회가 또 있을 거라서 지금 3학년 분은 상관없지만 2학년 분들은 내년이 아니라 7월에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